이 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주홍군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모를 정도였고 막 사람들이 그냥 길로 다 뛰어나와서 벚꽃에다가 목련 구경하고 그러던데요. 그래도 이제 환절기고 또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또 막바지에 왔으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인에 있어서 망막증하고 단백뇨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은 당뇨인의 단백뇨는 망막증을 예견한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소변 검사를 보통 이제 두 번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 단백뇨 검사. 일반 단백뇨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그건 진짜 단백뇨라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치료를 열심히 하지만, 일반 단백뇨 검사에서 정상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사하게 되는데 그게 미세 단백뇨 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변 또 받아서 정상적으로 단백뇨가 적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단백뇨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중간 정도의 단백뇨인지를 이제 밝혀내서 또 거기에 맞게 환자한테 경고하고 또 치료하고 또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어떻게 좋아졌나 이렇게 보는 거죠. 단백뇨는 그만큼 당뇨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검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단백뇨를 보느냐? 예, 단백뇨는 그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고, 단백뇨가 계속 높은 당뇨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최근에 또 알려져 있지만 제2형 당뇨인에 있어서는 단백뇨가 있으면은 이 망막증도 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태까지 나온 거는 병적인 단백뇨가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적인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단백뇨가 나오거든요. 30mg/dL 미만까지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 중에서 높은 정상인 사람은 낮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위험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갖고 큰일 났다 뭐 이렇게 걱정하실 건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또 여러분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중요성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의 미세혈관 합병증을 보게 되면은 우리 흔히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눈 보잖아요. 당뇨병성 망막증.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는 저희 병원에서 망막을 직접 찍어드렸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안 하는데, 첫째는 안과에서 이 망막증의 그 위험성을 많이 공통적으로 인지해 주셔서 안과에서 망막증 검사를 철저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과에서 보통 하는 거는 비상동으로 사진을 찍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눈 조리개가 열리지 않게 찍는데, 그게 환자한테는 간편해서 좋지만 실제로 봐야 되는 필드의 5분의 1밖에 못 보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병원 접근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안과 가서 뭐 다른 거 녹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그 기계는 치우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당뇨인에게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검안을 하는 게 좋겠다, 안과 가시라고 얘기 드려요. 그럼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끌고 갈 수는 없고, 저도 당뇨인이 아니지만 하도 눈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꼭 안과 가서 검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망막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증, 이제 콩팥이죠, 콩팥.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콩팥의 작은 혈관도 망가지게 되면은 단백뇨가 나오거나 나중에 단백뇨가 심해지고 그러면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부종이 생기고 투석까지 해야 되는 당뇨병성 심부전이 있는데, 옛날엔 당뇨 관리를 잘 못하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몽도 안 됐고 약도 별로 없어서 많은 환자들이 결국 투석까지 갔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심부전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혈관이 가는 곳이 눈하고 콩팥하고 신경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작은 혈관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심하면 당뇨 조기죠. 옛날엔 다리 자른 사람 꽤 많았잖아요.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담배 피고 당뇨 조절 안 하고 뭐 술 마시고 이런 이제 경우에 특히 심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신 뭐가 오냐면은
자율신경 장애라고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거나 맥박이 마음대로 뛰거나 하는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막증을 이제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망막을 찍는 거고, 신증 검사하는 데는 가끔씩 저희 병원에 한 6개월에 한 번 피 검사하는데 크레아틴이라 해가지고 신장 기능을 보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단백뇨 얼마나 나오나를 보는 거고, 당뇨병수 신경병증은 뭐 당뇨족이야 환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자율신경 장애가 올 수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발견하면 늦기 때문에 자율신경 검사라는 그런 검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드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검사를 제때 안 하거나 뭐 그냥 약만 타거나 또 다른 데서 오신 분들 놀랍게도 10년 동안 당뇨를 앓으셨는데 피검사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냥 가끔씩 피검사밖에 안 했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죠. 합병증 검사를 제대로 하셔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더 사실 때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미세혈관 합병증, 아까 말씀드린 눈, 콩팥, 그 다음에 이런 자율신경이나 이제 말초혈관, 말초혈액, 말초 신경 그런 것들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가 뭐 당연히 혈당이 있겠고, 제일 심한 게 혈당이에요. 혈당이고, 그 다음에 혈압 고지혈증, 담배 뭐 이런 것들이고요. 큰 혈관 합병증, 경동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합병증의 제일의 위험인자는 이제 고지혈증, 혈압, 그 다음에 당하고 담배고, 미세혈관은 아무래도 이게 혈당이 제일 큰 위험인자. 혈당 조절을 잘하면은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당, 이거 알아두세요. 혈압 관리 잘하죠.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그냥 다 한꺼번에 있는 환자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담배. 그렇게 담배 좀 끊자고 그러는데 안 끊는데 담배가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근데 그게 다른 걸 다 해봤자 담배를 안 끊으면은 혈관이 많이 나빠져요. 이 경동맥 촬영하거나 단백뇨 봤을 때 되게 콜레스테롤 약을 쓰고 치료를 잘하면은 이 경동맥이 1년이나 6개월 있다 봤을 때 진행을 안 하거나 아주 운이 좋은 경우는 초기에 약을 쓰게 되면 이게 없어져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1년이나 6개월에 봤을 때 더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보고 이 사람 담배 피우고 있구나 알아맞추거든요. 그만큼 담배는 좋지 않으니까 담배 좀 제발 좀 끊으세요. 이 혈압 관리, 혈당 관리, 고지혈증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담배 하나 피게 되면은 그 모든 노력이 정말 온전히 발휘가 안 되고 반 정도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담배를 꼭 끊으시라는 거. 그래서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인자, 혈당, 혈압, 고지혈증, 담배다. 이제 이런 거 아시면 되겠고. 미세혈관 합병증이 왜 주로 생기느냐? 유전적인 배경이 있어요. 유난히 잘 생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사적인 환경, 당이 높거나 폭식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단백뇨가 있으면 나중에 망막증을,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보증한다라고 해서 좀 개런티한다? 하여튼 결국은 단백뇨가 있다라는 건 그 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막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단백뇨 보면은 꼭 특별히 더 힘주어서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안과 가서 보라고. 꼭 안과 가서 봐야 된다. 가가지고 그냥 내 말 잊어먹고 또 안과 안 갔다 오지 말고 나한테 다음에 오기 전까지 꼭 안과 들려서 검사하고 오시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면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장소가 달라서 그렇지, 장소라는 건 작은 혈관이 망가지는 게 눈이라면은 눈 망막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신장이라 그러면 이제 그게 단백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만 다르지 기본적인 병리학적 소견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따라오겠죠, 단백뇨하고. 근데 뭐 이제 신경증은 굉장히 오래돼야지 생기거든요, 신경이 나가는 거는. 근데 이상하게 단백뇨하고 망막증은 같이 잘 빨리 나타나요. 두 개가 굉장히 자매처럼 와요. 자매질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단백뇨도 그러냐.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소변 검사할 때 이렇게 유린 스틱이라 해가지고 나무가 아니라 이게 종이막에다가 푹 담가갖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거기 이렇게 딱 보면 뭐 색깔이 있는데 이게 단백뇨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가 나오고, 1 플러스도 안 나오면 그거는 단백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그냥 검사하기 위해서 나온 케이스고, 실제로는 그거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단백뇨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변 스틱에서 양성이 나오는 거는 이제 하루에 300mg 이상 나오는 단백뇨를, 그러니까 1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요. 미세 단백뇨라는 것은 여긴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상이면 다음 검사를 하는데 30에서 300mg 정도 나오는 걸 미세 단백뇨라고 그러고요.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 아니다. 참. 그리고 정상 단백뇨라고 그러는 거는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ACR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ACR이라고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셔라고 하는 건데 저희 병원 다니는 분들은 알 거예요. ACR이 뭐 20몇이다, 뭐 ACR이 25다, 0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30mg 미만 나오는 걸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단백뇨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미세 단백뇨가 나오고 병적인 단백뇨가 나오는 걸 방치하거나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은 당뇨인이 나중에 눈 나빠지고 뭐 신장 기능 상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30mg 이하에서 제가 지금도 우리 당뇨인에게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정상적인 단백뇨도 쭉 혹시나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혹시나 이런 다른 병을 불러오는 거 아닌가, 망막증이나 이런 거 연관이 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문은 저번 달 논문인데 2022년 다이베톨로지하는 이제 유럽 당뇨병학회 기관지죠. 거기서 나온 숏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건 이제 정식 논문이라기보다는 자기네가 하고 있는 논문이 워낙에 뭐랄까 여러 연구자나 의사들이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브리프하게 먼저 어느 정도 소정의 양식만 갖춰서 발표를 하는 거를 이제 숏 커뮤니케이션에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urinary albumin per creatinine ratio 이게 이제 ACR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세 단백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터타일즈라는 건 세 개죠. 3분의 1로 나눠서 가장 적게 나오는 거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로 중간 나오는 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3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을 나눴을 때 predict risk of diabetic retinopathy progression.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단백뇨라 하더라도 적게 나오는 사람, 중간 나오는 사람, 그 중에서 높은 정상은 나중에 해보니까 당뇨병성 망막증에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Natural History Study from the Adolescent Cardio-Renal Intervention Trial. 그러니까 제 1형 당뇨 환자들이에요. 1형 당뇨인에게 쭉 봤을 때 어떻게 되나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약자 AD, DIT Observational Cohort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 10월 달에 내서 작년 12월 달에 억셉트 돼가지고 이제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벌써 2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방법은 영국,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있는 청소년 1형 당뇨병 당뇨인 710명을 모아서 그 중에서 정상 단백뇨가 정상인 사람들만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다 여기서 제외하고 단백뇨가 정상적인 것, 즉 0에서 30mg만 나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3.5년 정도 메디안 값이죠. 그러니까 뭐 5년 본 사람도 있고 1년 반 본 사람도 있지만 3.5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해서 망막병증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본 거예요. 본 거 봤더니만 이제 보면 정상 단백뇨 분류 봤을 때 ACR이 이제 하이 ACR, 로우 ACR로 이제 나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정상군이 있으면 낮은 정상, 중간 정상, 높은 정상 있는데 높은 정상을 따로 떼고 낮은 정상과 중간 정상을 또 한 그룹으로 나눴을 때 요 그룹과 제일 높은 3분의 1 톱 그룹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 3인가 스테이지 2 스텝업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암과적으로 당뇨병성 망막증의 소견이 좀 변한 거를 이제 본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만 여기 보시긴 이게 밑에는 연수예요, 연수. 그러니까 시간이고 이건 이제 큐뮬러티브 해자드라 해가지고 망막증이 더 심해지는 위험도를 본 건데 파란색은 30mg per 대시 30mg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두 분이 밑에 그러니까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의 위험도인데 거기에 비해서 위에 보시게 된 빨간색은 그 중에서 톱 3분의 1 상위 3분의 1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한 3.5년 동안 쭉 봤더니만 세상에 당뇨병성 망막증의 정도가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해지는 정도는 초기에 이번에 연구에 참여했을 때 베이스라인하고 상관없이 심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가 어떻든 간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단백뇨가 나온다 하더라도 혈당 조절을 잘한다. 이러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단백뇨가 정상 단백뇨인데 그중에서 좀 높은 정상 단백뇨다 하더라도 내가 혈당 조절을 더 잘하면은 잘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내지는
낮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혈당 조절을 잘 못하면 더 나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2x2로 했어요. 그래서 단백뇨와 혈당과 망막증의 상호작용을 본 거예요. 이 그래프 되게 쉬운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이 두 그룹을 일단 나눠서 로우 ACR, 하이 ACR 해가지고 요 파란색하고 요 하늘색이 누구냐면은 그 정상 단면 중에 낮은 정상, 별로 안 나오는 사람들, 거의 안 나오는 사람들을 봤는데, 요 파란색은 당화혈색소도 좋은 사람이고, 요 하늘색은 낮은 단백뇨지만 당화혈색소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딱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낮은 정상, 그러니까 아주 적게 나오는 단백뇨가 적게 나온 사람들은 그 단백뇨가 당뇨병성 망막증에 영향을 못 준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당 조절 정도가 영향을 줘서 그 중에서 당이 조절 잘 되는 사람은 당뇨병성 망막증의 위험이 적고 그 중에서 당이 좋지 않게 조절되는 사람은 당뇨병성 망막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뇨가 아주 적게 나올 때는 정상 중에서 아주 적게 나올 때는 그 단백뇨가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로지 당뇨가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거꾸로 단백뇨가 정상 단백뇨 중에서 좀 높은 정상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보이죠? 그런데 주황색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 뜻이 뭐냐면 같이 너무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이 뜻이 뭐냐면은 단백뇨가 정상 중에서도 좀 높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당을 조절을 잘하든 말든 당뇨병성 망막증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그 임상적인 소견을 주는 건데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혈당 조절도 잘해야 되지만 단순히 혈당 조절을 잘한다는 것 그 자체가 당뇨병성 망막증을 더 잘 예방할 수 있다는 걸 담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좀 잘 더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당뇨인은 이제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소변 검사 꼬박꼬박 잘 해야 되겠고 혹시나 나를 봐주는 주치의가 그런 거 신경 안 써준다면 꼭 소변 검사 해달라고 해주시고 소변 검사도 또 정상 나오면 또 미세 단백뇨 검사도 해달라고 해야 돼. 이거 다 보험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려예요, 국가에서. 왜냐하면 이런 합병증을 빨리 잡아내야지 그 환자가 신부전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도 좋고 국가도 초기에 막을 수 있어서 재정적인 지출이나 이런 또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1년에 2번 하게 돼 있고 할수록 그 병원의 점수가 올라가요. 당뇨 보는 카운트가. 그렇기 때문에 해달라고 그러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망막증 진행의 위험인자는 단백뇨가 미미할 때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린 거죠. 혈압 조절의 정도가 더 크게 혈당 조절의 정도가 더 크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혈압이 높을수록 더 잘 진행해요. 그러니까 단백뇨가 거의 없을 때는 단백뇨 거의 영향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망막병증의 진행인자가 뭐예요? 혈당 조절, 혈압 조절, 담배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백뇨 거의 없을 때는 고전적으로 혈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 잘해야 돼요. 그런데 단백뇨가 정상이긴 하지만 정상 중에서 높은 사람들은 혈당 조절을 더 잘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혈압이 높을수록 잘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혈압을 낮춰보는 건 안 했어요. 이거는 관찰적 연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단백뇨가 결국은 혈압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 때문에도 있지만 단백뇨가 높은 거는 혈압과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벌써 당뇨인 치료 지침 보게 되면은 단백뇨가 있는 사람 혈압 좀 더 낮추라고 돼 있어요. 정상 단백뇨가 없는 당뇨인에 비해서 혈압 좀 더 낮춰서 조절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단백뇨가 혈압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혈압을 다 조절해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당뇨인 중에 당뇨약 먹는 것도 억울한데 혈압약을 못 먹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엔 제가 막 젊고 힘이 있으니까 막 야단도 치면서 막 무슨 얘기냐고 해서 설득해가지고 약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저도 경험이 쌓여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각성해서 먹기 전에 아무리 먹여도 버려버리거나 안 먹고 와버려요. 그래서 힘을 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 도움이나 내 한마디에 더 따뜻한 말이 더 필요한 사람한테도 힘을 집중하고 이제 선별적이 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저도 막 이제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당뇨약 먹고 있는데 혈압약 먹어서 억울하다고가 아니라 당뇨를 먹어서 약을 먹어서 당뇨 조절을 잘하고 있는데 혈압약 안 먹으면 그게
말짱 헛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압도 좀 높으면 약을 좀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연구가 주는 교훈은 당뇨인은 단백뇨 검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의사가 안 해줘도 꼭 해달라고 한다. 1년에 2번은 하게 돼 있다. 보험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뇨인은 뭐 당뇨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도 특히나 당뇨인은 혈압 조절을 잘한다. 당뇨인은 당연히 혈당 조절을 잘해야 된다. 꼭 금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망막증도 직접 다이렉트하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단백뇨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망막 검사를 제발 좀 하시라. 좀 이렇게 귀찮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병원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외국 같은데 안과, 영국에서 안과 보려면은요, 1년 걸려요, 1년. 제가 영국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보기는 쉬운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초진료가 뭐 30에서 5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접근이 쉬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당뇨 조절하기 좋은 천국이거든요. 당뇨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예요. 만성질환인들은 진료비 안 비싸죠. 아무 때나 병원 찾아가죠. 이제 저는 그게 싫어서 아무 때나 못 오시게 하지만 항상 예약해서, 왜냐하면 예약을 해야지 예약 환자도 좋고 저도 좋고 그 예약 환자가 충분한 시간을 또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좀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은 예약 시간에 꼭 오시게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일반적으로 하여튼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망막 검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이게 되겠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는 1형 당뇨인이에요. 그러나 1형 당뇨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2형 당뇨는 다 충분히 해당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요 마지막 단위, 단백뇨 검사 규칙적으로 한다, 혈압 조절 잘한다, 혈당 조절 잘한다, 금연한다, 망막 검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꼭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